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사주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몽테스키에가 이혼은 선진사회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산업화와 경제화가 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전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해도 다시 파경에 이르는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주 구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우선 이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 자, 1번이 잘 사는 사람, 2번이 이혼 후에 잘 못 사는 사람. 자, 여러분이 사주에서 육친이라고 아시죠? 육친.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간정관, 편인정인. 자, 이 육친의 개수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은 육친 구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자, 일단 비경겁제가 하나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신상관이 두 개에서 세 개, 최소 두 개에서 세 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성이 두 개 정도, 관성이 하나,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인성은 없거나 하나 정도.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강하면서 인성이 약한 사람, 이러한 구조는 이혼을 해도 잘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주 구조를 신앙식 재관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신앙, 일간의 뿌리가 반드시 있고 식상이 강하면서 식상생재 재생관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도 굉장히 잘 살아갑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도 잘 살고 재혼을 해도 잘 살고. 자,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잘 못 사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 그래서 파경을 하고 다시 세 번을 결혼을 해도 계속 불행한 사람,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경겁제가 없거나 하나 있는 사람, 비경겁제, 일간의 뿌리가 없거나 하나 약한 고립된.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식신상관이 없거나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고립된 사람, 식신상관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재성은 보통 두 개 정도, 관성도 두 개 정도. 그런데 이 인성이 세 개 이상, 세 개, 네 개,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서 식신상관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상이라든가 식신이 있는데 고립되어 있다라든가. 왜냐? 인성이 강하면, 인성이 세 개, 네 개 있으면, 편인, 정인, 편인이나 정인이 세 개, 네 개 있으면 직업 갈등도 오면서, 그 다음에 이 인성이 하는 역할은 인극, 식상,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얻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한 사람은 이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생활 능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식신상관은 언변술도 되고 먹을 복도 되고, 이것이 바로 생활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활 능력이 두세 개가 있는 사람은 일단 이 식상이 발달하면 재성을 잡아당기죠. 이것을 식상생재라고 하는데, 식상이 없거나 고립되면 재성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 이 재물 능력,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단
2번과 같은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30%는 있습니다. 10명에 3명. 그러니까 2번과 같이 인성이 강하면서 식상이 약한 사람 중에서 7명 정도, 70%는 10명에 7명은 대체적으로 힘들고 불행할 사람입니다. 단 3명. 그런 사람은 인성이 강한 사람 중에서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 인성, 공부를 잘해서 완전 전문 자유직, 전문직 종사자, 이를테면 의사라든가 한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약사라든가 이러한 전문직, 아니면 법조인, 변호사라든가 검판사, 아니면 대학 교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없어도 약국을 한다라든가 약사,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런 사람은 인성에서 나옵니다. 식상이 약해도 실력, 그 외에는 십중팔구 대체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혼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경우는 라이센스라든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사주적으로 배우자 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복이 없고 아니면 아내 복이 없고 이런 배우자 복이 없는 이유는 사주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이러한 것이 30% 정도 됩니다. 배우자 복이 없는 경우는 사주 유전적인 요소, 이런 게 30%.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거나 불화, 갈등수가 많거나 혹은 폭력이라든가 이런 집안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가지고 불행한 경우가 30%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아무리 그 갈등, 불화가 있고 이혼을 했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 복이 없는 이유는 사주적인 요인은 30%지만 갖춤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자 복이 없는 경우가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운명 개척적인, 내가 배우자 복이 없으면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 그만큼 남보다 2배, 3배 노력해서 전문직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배우자 복을 만들 수가 있다. 배우자는 전생에 정해지지가 않았다.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3명, 사람은 꼭 3번의 기회가 옵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역량과 의지다. 전생부터 그 배우자하고 100% 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우자를 포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서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포용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싶다고 해서 존중이 안 돼요. 존경하고 싶다고 해도 존경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실력을 갖춰야만, 부족한 실력을 갖춰서 실력자가 되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갖추면 저절로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내면의 영혼의 질량과 내공을 갖추면 그 실력에 걸맞는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춰서 실력자가 되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고 가족과 자녀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저절로 잘 되게 됩니다. 모든 게 내 탓이, 그러니까 남을 탓하거나 불평불만을 한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뒷담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탁한 기운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가서 자녀도
부모와 같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깨끗하게 하고 이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 구조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혼을 하고, 반면에 이혼을 해서 잘 못 사는 사람 구조는 이혼하기 전에 3년 정도 인성, 자격증이나 학위나 부족한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깨끗이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냥 성일을 한다고 이혼해버리면 안 되고, 충분히 라이센스와 자격을 갖춘 다음에 서로서 깨끗하게 이혼을 하면 그 다음에 좋은 또 제2의 제3의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는, 앞으로는 이 사주보다 갖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도래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에 너무 얽매이거나 사주에 끄달리거나 어떤 신살이라든가 어떤 이런 조객살, 상문살, 백호살 이런 신살에 끄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남에게 내 사주를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실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끄달리게 됩니다. 이 말은 질량과 에너지가 강해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면 평생 그 말에 끄달리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렇게 사주, 비싼 상담료 내고 이렇게 여기저기 사주로 돈을 없앨 것 같으면 그런 돈을 가지고 책을 사거나 직접 배워서 사주 공부를 해서 사주를 잘 활용하면 사주에 얽매이지 않고 운명개척적인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서로서 가치관이 안 맞고 인연이 안 맞고 바라보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이혼을 해도 됩니다. 새로운 인생,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은 라이센스를 갖추고 부족한 실력을 갖춘 다음에 깨끗하게 도장 찍고 이혼을 하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열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워서 항상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겠다, 이러한 홍익 이념으로 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주에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사주를 활용하고 사주를 공부해서 아주 운명개척적인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천부경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심산 멘토에 이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사주 구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